예, 방금 보신 대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 중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보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징계위원회가 오늘은 결론을 낼 것 같긴 합니다. 네네. 징계 여부, 수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토론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징계위원 4명인데요. 오늘 증인 5명을 신문을 했고요. 아까 최종 진술은 거부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기일을 다시 잡자라고 변호인 측에서 요청했는데 예. 즉시하라. 시간이 없지 않느냐. 1시간 여유를 주겠다. 1시간으로 부족하다. 퇴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절차는 다 어쨌든 마무리됐고 의결만 남아 있는데 지금 자정 전후에서 최종 의결은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예. 더 이상 날짜를 지금 이제 최종 변론도 허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더 미뤄지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자, 과연 중징계 중에서 해임이냐, 면직이냐, 정직이냐. 정직이라면 한 3개월이냐, 6개월이냐 이 정도 내에서 결정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그런데 어제 서른 민주당 의원도 그렇고요. 네. 정치권에서는 계속 정직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예. 지금 아까 리포트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징계위의 구성과 징계위의 절차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징계가 나온다 하더라도 아마 분명히 행정소송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먼저 징계가 내려져서 정직 이상이라고 한다면 안 된다.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지난번에 직무배제에 대해서도 이 집행정지 신청을 내지 않았습니까? 단기간에 검찰총장으로 직무 복귀할 수 있는 아마 이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 같고요. 그러면 반드시 본안소송이 따라오게 됩니다. 징계위의 결정에 대해서 법정에서 다투게 될 것은 거의 명약관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징계위원회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이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은 승복 못하겠다 이러고 네. 퇴장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봐야 됩니까? 사실은 징계위가 열리기 전부터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입니다. 전격 기자회견을 통해서 직무배제를 명령했고 또 하나는 징계를 청구했죠. 그 결과 징계위가 상당히 장기간 진행돼 왔습니다. 12월 2일 예정에서 4일로 미뤄졌다가 10일로 10일 1차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서 오늘 15일 2차 회의까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절차 전체를 부정하는 입장이 윤석열 총장 측의 입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윤 총장은 2차례 다 불출석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징계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법정에서 결정을 내달라. 법무부와 검찰의 격돌로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어쨌든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오늘 징계위에서 결정이 내려진다면 지난번에 직무배제 명령이 있은 직후에 출근을 하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징계위의 효력은 오늘 결정되는 즉시 발효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윤 총장 측은 절차적 공정성을 또다시 문제 삼은 건데 네. 사실 회의 시작 전부터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심판자가 최대한 공정하게 구성돼야 된다는 것은 정말 현대 적정 절차, 현대 법치주의의 적정 절차 원리가 가장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징계를 진행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왕조 시대도 아니고. 오늘 시종일관 공정함을 일치할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징계 혐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장관에게 있습니다. 증거에 의해서 혐의 사실이 소명되는지 그것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예, 윤 총장 측이 그동안 네. 계속 법적 대응을 언급해 왔으니까 가능성이 높은데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자, 직무배제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이것을 행정법원이 신청에서는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죠. 예. 직무에 복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 총장직을 현재 수행하고 있고요. 하지만 직무배제에 대한 본안 소송이 진행돼야 합니다. 징계위 결정이 오늘 나온다면, 오늘 밤에 나온다면 예. 만약에 이것이 중징계라고 한다면, 정직 이상이라고 한다면 윤 총장은 바로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행정법원이 한번 결정을 하게 되겠죠. 이 징계위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총장직을 수행하라든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혹은 이 징계위의 결정이 효력이 있다든가 하는 결정을 낼 겁니다. 이것도 이제 결국 기각이냐 인용이냐로 결정될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본안소송이 따라옵니다. 징계위의 결정이 부당했다는 윤 총장 측의 이 본안소송에서 결국은 또다시 비위 혐의에 대한 징계위의 결정은 적법했다, 위법했다
이 결정을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이제 윤 총장 측은 이 본안 소송의 결과에는 승복하겠지만 징계위의 결정에는 바로 따를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이미 표명하고 있고 이 징계 결정이 나온 즉시 입장이 또다시 나올 것으로 보여져서 우리는 최종적인 결과는 이 두 개의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켜봐야 되고요. 또 하나 그 와중에 헌법소원까지 냈어요.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다라고 하는 지금 이 소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헌법소원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징계위가 열릴 때까지 가처분에 대한 결정은 헌재는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헌법소원이 언제 내려질지 모르지만 그것은 거의 윤 총장 임기 이후가 될 거기 때문에 실효적 어떤 효력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이 두 개의 재판이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좀 징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네. 그럼 만약 징계가 내려진다면 이 검찰 내부의 반발 분위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내려지는 겁니다. 저는 경징계가 내려지더라도 검찰 조직은 반발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사례들을 봤을 때 이 최동호 검찰총장 때도 그랬고요. 과거 천정배 법무부 장관 시절 참여정부 때도 그랬고요. 감찰 카드만 꺼내도 검찰총장은 옷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찰도 지금 여러 차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거니와 예. 여러 건에 대해서 지금은 사상 초유의 징계위가 진행이 되고 의결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결과가 만약에 뭐 감봉이나 견책 같은 다소 낮은 징계 수위가 나온다 하더라도 검찰 조직은 이것을 검찰총장 나아가서는 검사 조직 전체에 대한 불명예, 모욕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상당히 반발과 항거가 나올 텐데 이게 집단적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고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검찰 조직의 저항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